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우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x값, y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 이 식을 조금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빼기 y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루트가 되어 있으니까 제곱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제곱하면 12가 되겠고 제곱하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빼면 가볍게 7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좋은 뭐 수식에 대한 감각을 질문 던지는 뭐 가벼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더하기 한 값을 나눴을 때의 나머지, 곱하기 한 값을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라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기본 원리 형태니까 좀 식을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생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식 형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풀이 원리가 이 모르는 부분을 즉 몫을 포함한 이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0 이렇게 되게 하는 즉 적당한 숫자 x는 3 이런 부분들을 좀 대입하는 것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f3 더하기 g3 한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8 이렇게 이제 결과가 처리되겠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식 역시 똑같은 원리 형태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f3 곱하기 g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결과가 6 이렇게 돼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은 fx 와우 이 식을 또 이제 뭐 몇 제곱합니까? 제곱한 이런 형태의 식 와우 gx도 또 제곱한 이런 형태의 식.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x-3으로 나눈다. 그럼 이제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구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라면 뭐 역시 풀이 원리 3을 좀 0 되게 하는 즉 x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하는 그런 것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각각 합결과 곱결과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온 거죠. f3 더하기 g3 전체의 제곱 빼기 2배의 f3 g3이다. 이런 결과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바로 뭐다? 나머지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보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64에다가 2, 6,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가볍게 풀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x 하나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두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라서 조금 이제 낯선 그런 모양 형태인데 자, 우리는 이제 원리 지키기가 중요한 거죠.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 부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돼가면서 응용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 툴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원리 몫을 포함한 부분을 0 만드는 부분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이렇게 좀 대입하자 이런 원리만 좀 잘 지켜간다면 새롭게 이제 변형된 형태 이 부분들 나왔을 때도 역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결과를 좀 이렇게 얻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조금 공부를 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4x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전부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자, 가장 기본은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이제 x 제곱 이런 형태하고 2, 6,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는 0 x제곱 플러스 6은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x제곱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실근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x제곱은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음수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허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서 허근 알파 베타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제곱하게 되면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각각 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차식, 특히 이제 짝수처럼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이제 복2차식이라고 하죠. 복2차식 이렇게 돼 있을 때, 복2차식은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해야 될 때, 자,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차처럼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앞쪽 번호라서 그런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인수분해 하게 되면 실근, 허근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풀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기 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그런 형태니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 길이가 ABC인 직육면체에서 합 가르쳐져 있고 대각선 길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이때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지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G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직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선 이 대각선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되게 되면 피타고라스 해주니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c에서 최종 피타고라스를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형태에서 이제 루트를 씌운 결과가 될 텐데 그 결과가 5라고 했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25다라는 결과 이렇게 얻어내는 게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라는 것은 A, B, B, C, C에 이렇게 각각 변 길이를 곱하기 한 결과가 되겠고, 자, 이제 각각 면들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다? 건널비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수식 관계가 좀 얻어져 가겠습니다.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냥 제곱 처리해도 되겠죠? 제곱 처리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와 식들하고 곱셈 공식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그러니까 좋은 그런 샘플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면체 문제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모서리 길이 8 돼 있으니까 6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대각선 길이 하면서 이제 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건널비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건널비라고 이제 곧바로 쓰게 되게 되면 이 건널비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64에서 25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9에다가 5에서 1을 빼니까 39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39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주어진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해야 되는데 모서리 길이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부분 모서리 길이죠. 모서리 길이에 해당하는 값 문제 주어져 있고요. 자, 기껏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대각선 길이 이렇게 되는데 피타고라스에 또다시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부분 이제 제곱해서 쓴 이 부분, 그다음 이제 건널비식이 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에 관련되어 있는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되는 형태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들,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I 이렇게 이제 고쳐가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론 파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할 때는 정상적으로 루트 AB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이제 루트 이렇게 이제 결합됐을 때도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다. A 값은 0보다 작고 B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러한 뭐 이론 공부하고 관련돼 있는 배경 이런 이론이 이제 뒷배경이 되는 그런 문제 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론을 적용하기보다는 곧바로 이제 루트 마이너스 1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I 이렇게 이제 고쳐서 직접 연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자 3i 그 다음 루트 12i 그 다음에 루트 3i 그 다음 루트 3 이렇게 이제 고쳐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바텀이 많이 되겠습니다. 루트 4i 루트 64i 그 다음엔 루트 4i 그리고 나서 루트 64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 곱하기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겠고요.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6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풀이함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곱하기 할 때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이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고쳐서 풀이를 진행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루트 3 곱하기 해서 3 처리되면 되겠고, i를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i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약분이 되는 거니까 16이 되니까 여기 이제 4로 풀리면 되겠고, 그 다음은 분자 분모에다가 i를 이렇게 딱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자, 이게 또 약분돼 있으니까 요건 4로 풀리는데, 여기 이제 i 제곱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겠고, i 이렇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9개처럼 아까 분모에 있는 부분들이 음수 이렇게 돼 있고, 분자는 양수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부분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이론들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을 좀 열심히 좀 잘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각각의 계수를 뭐 a, b라고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해서 이론을 좀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나올 때 역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때 부분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그죠? 알고 있지만 실전 문제 풀이할 때는 자, 루트 마이너스 부분에 i를 이렇게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다시 써가지고 재정리해서 연산해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됐죠?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인 값을 i로 고쳐가는 부분만 정확하게 잘 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와우. 2020이라는 숫자가 막 여기저기에 막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라. 2021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치환해서 식을 좀 간단히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분차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와 관련된 이런 연산은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런 부분들인데, 자, 어떤 숫자로 좀 인수분해가 될까요? 일단은 뭐 이런 1은 안 되니까 이런 정도 한번 해볼까요? 1, 2에다가 그러면 5가 되겠고 10이 되는 거니까 6 되는 거니까 12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x-2 처리가 됐고,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분모도 좀 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공통되는 부분들이 탁탁 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에다가 이제 다시 숫자 202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023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역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곱셈공식, 인수분해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가 역시 항상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숫자, 공통적인로 이제 많이 사용된 숫자, 그리고 연산하기 불편한 숫자를 치환해서 식을 간단히 살펴보는 과정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와 관련된 연산은 곱셈공식, 인수분해니까 우선 이제 복잡한 3차부터 이제 인수분해를 쭉 딱 해가지고 좀 썼고요. 그럼 이제 뭐 분모 부분은 이제 2차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막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큰 틀 풀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 형태였으니까, 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긴 식이 주어지네요. 그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세제곱 C 세제곱 A 제곱 C A C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와우, 문자가 3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자 형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뭐 인수분해 이런 과정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문자가 될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A 3차, B 3차, C 3차, B가 2차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려면 이제 B 제곱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A 더하기 C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 1차 부분이 근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이제 현명하게 좀 잘 정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A 더하기 C 이런 부분들 좀 만들려면 이렇게 좀 작아져 가지고 A 제곱 들어갔을 때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C 제곱에 A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아예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먼저 쓰게 되면 마이너스 B 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삼각형의 변 길이를 표시해 주는데 두 개의 합한 부분들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뒷부분에서 즉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관계가 좀 딱 나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어디 B제곱하고 이제 결과가 같아졌으니까 빗변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제 뭐 질문 던지고자 한 건데 특히 이제 여러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 문자가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식이 좀 길어지고 복잡할 텐데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당황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풀이 원리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원리를 지키면 이제 자연스럽게 잘 해결돼 가는 거니까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여러 문자가 돼 있으면 이제 당황하기 쉬운 거니까 원리를 좀 잘 기억해서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한 정리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당식을 인수분해하십시오. 인수분해가 된 줄 아는데 뒤에 15가 있으니까 안 되는군요. 그럼 다시 이제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뭐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뭐 a 이런 형태로 치환하는데 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아예 치환을 기왕할 거니까 좀 더 크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까지 아예 처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t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식이 t가 되겠고요. 대신 뒤에 식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t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하게 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이 쉬운 거죠. t-3, t-5,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성복귀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해서 이제 빼기 3하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5 해주니까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는군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주어진 문제 주어진 부분들하고 좀 매치업 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써져 있으니까 x 플러스 1 부분 이제 그대로 보였으니까요.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a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1,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4 해서 이제 a, b, c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a, b, c 세 개의 값을 이제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세 숫자를 이제 곱하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치환했을 때, 자, 이렇게 A로 치환하게 되면 A 플러스 1,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쉽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개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치환은 가급적이면 크게 묶는 것이, 근데 크게 묶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건데 지금은 뭐 위쪽처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을 a로 치환해서 풀어가더라도 식 자체가 뭐 2차 부분 그런 형태니까 뭐 사실 뭐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제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익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2차 방정식 쭉 주어져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K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당황하면 안 되고요. 문제식 주어진 자태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별식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차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짝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2배의 2K-M 처리된 거죠. 그럼 이제 2K-M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n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제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자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때 이제 k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mk 더하기 m 제곱 처리가 되어 있고요. 빼기 4배의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n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4k 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이 부분 정리하게 되면 4 마이너스 4m의 k 그 다음에 m 제곱 마이너스 8n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m 값이 당연히 1 되겠죠? 0, 0 이렇게 항등식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8n 이퀄 또 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mn이 좀 구해져 가는 것 같은데 8배에다가 m 더하기 n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8m 더하기 8n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효율적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8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 결과 9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지금 푼 이 문제 형태는 실은 거의 모든 학교에 모두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갔습니다. 뭐 D제로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문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항등식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죠. 여기 이제 K의 항등식 이렇게 돼서 이제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잊지 말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7인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세 변 길이를 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정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 길이를 뭐 x, y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y 이 결과가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정사각형 만들었으니까 x제곱 두 번에 있어야 되겠죠. 넓이의 합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부분 더하기 또 y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이를 진행하라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지금 풀어가야 되는데 2x제곱 y 부분에다가 7 마이너스 2x 이렇게 좀 대입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개해주면 4 6x 제곱이 되겠고 4 7이 28x 더하기 4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식이 좀 계수가 복잡한데 최고차가 양인 거니까 이렇게 꼭지점에 이제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식이 되죠.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28 이런 형태니까 4, 3, 12, 4, 7, 28 이제 x값이 3분의 7일 때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3분의 7을 대입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한가요? 그럼 이제 3분의 7을 주어진 식으로 가서 할까요? 그러면 x값이 3분의 7이면 3분의 14 더하기 y는 이꼴 7 이렇게 되니까 y값도 3분의 7이 되는데요. 그죠? 그럼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다가 곧바로 대입해주면 되는데 2배의 3분의 7의 제곱에다가 또 다시 3분의 7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배의 3분의 7의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9분의 3분의 49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곳에 대입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분의 49 이렇게 되나 또 더하기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52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뭐 대입해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이런 형태를 이용한 그런 풀이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좀 이제 뭐 다른 거 하나 좀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합 형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사실 좀 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모양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다 라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제 2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들은 루트 2 이런 형태니까 루트 2제곱 더하기 1 이런 모양 만들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2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해서 2x 되는 거죠. y 이렇게 됐습니까? 제곱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에서 지금 7이 돼 있고 여기 계산 결과가 3이 돼 있으니까 2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 가서 나누고 이 부분들에 이제 7을 지금 대입해 주면 되니까 4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곧바로 좀 쉽게 결과를 얻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2학기 과정이죠. 여기 부분들은 이제 루트 2의 제곱 이런 모양입니다. 자, 2학기 과정에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걸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배우지 않은 내용이니까
훨씬 또 편리한 방법이지만 다음에 배워서 처리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문제는 1차 주어져 있고 2차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입을 통해서 완벽하게 2차식을 만들어서 풀어가는 것이 반풀이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하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1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계는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와, 근데 절대값에서 이렇게 했나요?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A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3A 이렇게 된다가 이제 기본 원리인데 A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한 부분이 음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알파 베타가 그러면 이제 베타가 더 큰 거라고 이렇게 정하면 뭐 음수 양수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 자체가 하나가 음수 양수니까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면 더하기하고 연결시켜 하려면 우리는 이제 제곱한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을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A였으니까 A 제곱에다가 이곳에다가 그러면 12A 처리한 결과가 제곱했으니까 64를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게 16하고 4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6하고 4가 되는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 4를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또 역시 곱셈 공식 활용식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뭐 A 제곱 되겠고 이 부분들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했죠? 3A라고 했나요? 3A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6A 처리돼서 이제 4를 대표해주면 되겠죠? 16, 24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30에 40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 지금 이제 절대값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A 값 양수란 거에서 이제 하나 음수 양수 이런 부분 이제 알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해놓고 보면 주어진 식에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A 값을 처리해가라 이런 뜻에서 이제 A 값을 구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 그 부분에 이제 연결해서 또 풀어가면 될 건데 역시 이제 곱셈 공식을 많이 좀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산수가 나와서 조금 좀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자, 이 정도 부분이 뭐 사수가 높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좀 충분히 평상시에 연습했다면 무난히 또 시간 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i의 세제곱, 네제곱, 차수가 높은 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계산을 열심히 해달라라는 건데 우선 복소수 i 계산할 때는 i 부분은 i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에 i 4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제곱 보면 다시 i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이제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하는 게 이제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볼 때 이제 4개를 다 전부 다 이제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렇게 처리되죠? 그래서 이제 4번마다 규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세제곱부터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저는요, i 제곱을 쭉 해서 i의 2021 a 플러스 bi i 제곱 이렇게 이제 양변에다가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규칙이 좀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위에서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고 합하면 0 된다고 했으니까 2021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다 4의 배수다 그러면 일단 100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2000 부분들은 4의 배수로 날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20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20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4의 배수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남는다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은요 결국은 하나가 남는 거니까 첫 번째 규칙이 이제 i 이렇게 남겠다. 계산 끝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i다 이 부분들은 i는 i고 그 다음에 i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이 이렇게 소거해 가면서 그러면 a 플러스 bi 이 부분들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a는 1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뚱맞게 답은 또 0 이렇게 써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복소수 i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규칙 공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살짝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렇게 양변에 더하기 해서 이제
좀 채워가지고 이제 좀 완벽하게 간 거죠. 그랬더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좀 적용하기 쉽겠죠. 자, 세제곱부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되는 게 편리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어진 식을 센스 있게 대처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 나온 부분들 그리고 2021이 나머지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최종적으로 i 이렇게 하나가 남는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풀이 제가 이제 보여준 이런 것들 순간순간 효율적으로 식을 좀 대처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잘 보고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영어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원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를 통해서 열심히 좀 실근 좀 구하고 K값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니까 1이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1, 3 내려오고 곱하기해서 3 쓰게 되면 0 되겠고 0 마이너스 K 처리해서 역시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1 3x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서 식이 좀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는 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럼 실근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딱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허근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k는 0 여기서 이제 허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판별식까지 가야 되나요? 뭐 판별식 해줘도 되겠고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12k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허근이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k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K값은 0보다 작다. 범위 되어 있는데 정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3차라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 없고요. 주어진 식에든 실근 하나를 반드시 가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인수분해에서 좀 이렇게 잘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좀 차분하게 당황만 하지 않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인데 뭐 주어진 것은 1차하고 2차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연립방정식은 이건 뭐 기본형이 주어진 거죠. 1차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복잡해서 뭐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지는데 그 중에 는 0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그 다음 과정 뭐 대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0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뭐 상수항을 소거한다든지 이런 풀법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부분이 같거나 2차 항이 하나가 될 때는 뭐 2차 항을 뭐 소거해가는 그런 풀이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꼴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y, xy 이런 형태로 뭐 치환해서 풀어가는 방법들 이렇게 되면 2차 연립은 아주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1차, 2차 기본적인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 부분에 이제 대입이 가능한 거죠. 3x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제곱은 이퀄 a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에다가 10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a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랑 좀 신경을 써야겠죠.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한다. 해가 오직 한 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쌍이라는 얘기는 이제 x값 y값 합쳐서 이게 좀 쌍이 되는 거고 x값만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죠? 중근이 되는 거죠. 뭐 한 개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죠? x, y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부분 이제 한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됐습니까? 저 한 쌍이라는 표현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근을 갖는 그런 모양이니까 판별식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b 다시 그러면 3a니까 9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이 결과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0 또는 10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문제에서 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이제 10을 답해가면 되겠죠. 10 이렇게 답해서 양수 A 조건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은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형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뭐 형태도 무지 많은데 과연 무슨 유형인지를 판단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 풀어가는 거가 이제 식 만드는 게 첫 번째 필요한 얘기 되겠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오직 한 쌍 존재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됐을 때 뭐 쌍이니까 뭐 두 개가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이제 x랑 y랑 짝을 이뤄서 이런 짝이 한 개입니다라는 뜻이니까 x 값 자체는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뜻에서 판별식 제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자, 이론하고 주어진 문장하고 이렇게 좀 싹 매치업을 잘 하면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표현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제 인수분해에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만들고, 자, 이쪽 부분 뒤쪽 2차 방정식 부분에서 이제 허근 나오는데 이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한다 되겠고, 허근을 갖게 되게 되면 이제 켤레근에서 이제 두근 모양 이제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존재하냐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 이런 이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바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성립하는 거겠고, 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바 세제곱 이런 것도 있겠고, 됐습니까? 자, 혹시 뭐 주어진 식을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나누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런 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1 이런 관계식도 있고, 됐습니까?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뭐 근을 직접 이렇게 구해가는 방법도 있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근 구해가는 이런 것까지 다양한 이론들 기억하고 있으면 좀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는 1 더하기 오메가 5제곱분의 오메가 10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옆에도 형태적으로는 또 똑같습니다. 오메가 바의 5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10제곱 이런 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좀 차수가 좀 높은 거니까 이 중간에 이제 세제곱은 1 이렇게 나온 이런 이론을 통해서 차수를 좀 낮춰가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을 좀 소거해 가게 되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와, 10제곱은 9제곱 없으니까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바 제곱 되겠고 오메가 바 이런 형태로 처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그럼 뭐죠?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네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오메가 바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허근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한 이런 이론 정리 부분들, 사실은 이것에 대해 이론이 하나 더 있는데, 오메가 제곱은 이꼴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이론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부분 오메가 바가 또 오메가 분의 1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이론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추가돼서 이론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이보다도 이론 정리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나머지 두 근과 두수 a, b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론들 좀 이런 걸 좀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a, b가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혈렉은 이론도 있는 거군요. 자, 먼저 이런 이론들 기억하십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3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 이론 이런 부분들 좀 이따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1 플러스 i가 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수가 이제 실수로 되어 있다면 1 마이너스 i 혈렉은 반드시 근 가져야 되겠죠? 뭐 근 하나는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모르니까 뭐 알파 이 정도 될까요? 그럼 이제 근 3개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런 이론을 적용해 주면 알파에다가 두 개를 좀 더하게 되니까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적용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계산 결과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해서 근마저 나머지 하나도 구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두 근을 구하라 그랬는데 두 근은 뭐 1-i 이렇게 하나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근 두 개를 먼저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B를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 이론을 좀 적용해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두 개씩 이렇게 곱하기 1-i하고 1+i를 곱하기 해주면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하기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1 공통에다가 1+i하고 1-i를 이렇게 뭐면 되죠? 곱하기 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소거되면서 2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또 뭐가 되는 걸까요? 또 2가 되는 겁니까? 그럼 2 빼기 2 이렇게 돼서 0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제 A 값이 되겠죠? 그럼 A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를 이제 곱하기 해주는 이론을 좀 적용해 가면 이 셋을 모두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 이제 1+i하고 1-i를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론을 또 이렇게 적용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b 값은 2 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a 값, b 값이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럼 이제 a 플러스 b는 이 둘을 또 합해서 결과 2 이렇게 구해가면 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몇 가지 이론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우선 켤레근 이론 들어가 있는 부분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론이죠. 자, 이런 부분들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값을 찾아간 거니까 뭐 색다르게 또 다른 풀이 자체가 뭐 등장한 게 아닌 거니까 자, 이 부분 이론들 확실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2차식을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포물선이 직선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자, 2차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x값을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항상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딱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4x 플러스 3-a 0보다 크다 이런 이제 식을 좀 만들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항상 성립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차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제 x축 위에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판별식 해주면 되겠죠. 4번을 써가지고 4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3 부호 바꿔 쓰면 되겠고. 이렇게 x축에 떠 있다는 얘기는 근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 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a 값 플러스 1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주면 답을 탁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근데 이제 문장 표현을 이제 뭐 이렇게 포물선이 직선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개념 적용해서 크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항상 성립하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가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기본형인데 기본형 이제 조금 이제 식 만들겠지만 살짝 변형된 거죠. 기본형 됐을 때 이제 판별식 D형보다 작다 풀어가는 부분들. 자, 이 중간에 이렇게 이론을 좀 딱 적용해 가는 부분들을 하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부등호 방향이 좀 헷갈려가지고 또 반대로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중간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동의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조건. 자, 무슨 조건일까요? 2차 제곱차가 양수로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자,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값하고 이렇게 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 y 값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이제 대칭축이 존재하는 거니까 1과 5의 정 가운데 3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대칭축이다라는 그런 관계를 가르쳐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 이 함수 그래프 할 때 함수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에 뭐 꼭지점 x좌표가 3 가르쳐 줬으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q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런 문장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꼭지점 좌표가 p, q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용한 식을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벌써 p 값이 얼마라는 걸 얻은 거죠? 3이라는 정보를 얻어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1이니까 제곱해도 1, a 더하기 q 결과는 3 되겠고요. 다음에 5를 대입해주면 2가 되니까 4a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는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면 3a는 3 돼서 a 값이 1 처리가 되겠고 a 값이 1이란 이야기는 q 값이 2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fx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겠습니다. a 값 1이었으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q 값이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뭐 p, q 다 구했는데 나중에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요. 저는 정답은 그러면 그럼 5가 되는 건가요? 3하고 2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 5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대칭축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처리를 했다면, 즉 가의 부분에서 나온 함수 값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보면선 꼭지점 x좌표, 대칭축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3이라는 걸 얻어내면 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얻어져 가면서 이제 p 값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2차 함수가 또 이렇게 최소가 된다는 것은 꼭지점에서 가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이런 부분들이 같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을 만들어 주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나 정보를 이용해서 나머지 미지수를 찾아가는 과정,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동호여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